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혜택 중 보훈 대상 구분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 중에는 보훈급여금과 교통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그리고 기타 지원, 사망시 예우까지 구분되는데 모든 국가유공자가 이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각각 보훈 대상 구분별로 국가유공자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별의별 소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소문들 믿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로 국가유공자 혜택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에서 14가지의 보훈 대상을 구분하여 분류하였기에 먼저 14가지 보훈 대상 구분별을 확인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4가지 보훈 대상 구분별 중에서 1번 독립유공자 및 유족, 2번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3번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4번 전공상군경 6급부터 7급까지, 5번 무공, 보국, 수훈자 및 유족, 6번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7번 공상, 순직 공무원 및 유족, 8번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9번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10번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 11번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12번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13번 지원공상, 순직군경, 공무원 및 유족, 14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상 국가보훈처 보훈대상 구분별 안내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무공, 보국 수훈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공, 보국 수훈자에게는 보훈급여금과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기타 지원, 사망시 예우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차량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보철구 지급은 전 공상군경 등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유족에게는 차량 지원과 교통시설 이용 지원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보상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없나요? 했을 때 만 60세 이상인 무공 수훈자께는 매월 15일 무공 영예수당을 입금해 드립니다. 무공 영예수당 월 지급액 2020년도 기준입니다. 매월 훈격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38만원, 화랑 38만 5천원, 충무 39만원, 을지 39만 5천원, 태극 40만원. 보국 수훈자는 무공 영예수당이 해당 없습니다. 무공 수훈자 외에 국가유공자, 전 공상군경 6.25 참전 제1학도의용군인 6.18 자유상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전투 종사 공무원으로도 등록되신 분은 보훈급여금과 무공영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하며 참전 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드린다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보훈급여금을 받을지 무공영예수당을 받을지. 단 참전 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생활이 매우 곤란한 가구 금전적 지원은 생활수준조사 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월 지급액 3인 가족 이하는 21만 4천 원부터 27만 5천 원, 4인 가족 이상은 26만 5천 원, 32만 6천 원까지입니다. 수당을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신분증하고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예금 계좌 등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 방지 전용 호국 보훈지킴이 통장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숙관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금액 및 지급 범위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의료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몸이 아플 때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합니다. 무공수훈자 및 유족, 본인 부담금은 60%를 감면해드립니다. 그러나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무공수훈자 본인은 90% 감면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 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의 하나입니다. 자, 보훈병원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없나요? 했을 때 만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본인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진료비의 60%를 감면해 드립니다. 단 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입니다.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무공수훈자 본인은 90% 감면해 드립니다.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도요.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해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어요 했을 때는 일정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공, 보국 수훈자 및 유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비 지원도 해주나요? 교육 지원 신청 후 법률에서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해 드립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이럴 경우 교육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보십시오. 학습 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연간 지급액 중학교는 12만 4천 원, 고등학교는 인문계 14만 4천 원, 전문계 18만 6천 원을 2회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해 드립니다. 고등학교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됩니다.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대학별 국가보훈 대상자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미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화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일반 대학교 등록금 면제 기간은 2년제 대학은 4학기, 4년제 대학은 8학기, 6년제 대학은 12학기를 수업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또한 수업 연한이 없는 학점 인정 교육기관은 면제 학점이 있습니다. 2년제는 84학점까지, 4년제는 168학점까지 면제해 드립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 성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입학학기를 빼고 면제되며 입학금은 1회만 지원됩니다.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학습보조비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되며 연간 23만 6천 원을 2회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나눠 지급합니다. 학습보조비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도 지급기간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을 받고 있어요. 교육지원, 생활등급에 해당되시면 관할 보훈청에 재학증명서와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그럼 다음과 같은 수혜가 있습니다. 유치원 과정부터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간 지급액은 유치원, 초등학교는 53만 4천 원, 중고등학교는 71만 8천 원. 특수교육 대상자 외에는 중학교부터 교육 지원이 실시됩니다. 장학금은 없나요? 했을 때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청 시기, 신청 장소, 신청 자격들 나와 있습니다. 지원 제외도 나와 있고 특수 장학은 어떤 경우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출 서류 나와 있고 지급 금액은 대학원 장학금은 최고 115만 원입니다. 특수 장학은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에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무공, 보국 수훈자의 자녀는 취업 지원 비대상이라고 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는 취업 알선 1인 3회로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가점 지원은 제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채용시험 시 가점 10% 또는 5%를 드립니다. 여기 필요한 증명서와 자세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가점은 국가유공자는 10%, 유가족은 5% 가점을 해드립니다. 취업이 어려우시다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한 통, 취업 관련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시고 취업 희망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을 방문하여 취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럼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보십시오. 또한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는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이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시면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관할 보훈청에 취업 수강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수강 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신 다음에 학습 진도율이 70% 이상입니다. 이상을 이수한 후에 보훈청에 취업 수강료 청구를 하시게 되면 보훈청에서는 수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수강료의 70%를 입금해 드립니다. 1인당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본인은 총 300만 원의 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연간 1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은 총 150만 원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연간 50만 원까지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오랜 기간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대이부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택, 사업,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해요 했을 때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임대를 받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은 신청 자격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매월 1월 초에 서류를 준비하시어 주소지 관할보훈청에 신청을 하십시오. 서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에는 배점 기준,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전년도 탈락 여부 등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전국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에 나라사랑 대출 창구에서 대출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들 이 내용들 보시고요. 대부 종류 및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일 때 대부 한도액은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이고 연 이율은 2%, 상환 기간은 20년 균등, 담보 조건은 분양 아파트, 보훈급여금, 연대 보증인. 자, 나머지 내용들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입 신축, 주택 임차, 주택 개량, 농토 구입, 사업이나 창업, 생활 안정, 재해로 인한 경우. 자,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 보시고요.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 감면이 된다던데, 네, 자세한 내용은 조세 면제 증명서와 대부재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하시게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단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취득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지원입니다. 노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가정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관할보훈청에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대상, 선정 기준, 대상 결정, 서비스 지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시키신 다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 하면 요양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필요하신 분들 신청 대상, 구비 서류, 그리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장기 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 대상, 6개의 요양원, 구비 서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급여비 중 급여 부분 일부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보훈원에 보훈원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대상 그리고 입소 대상 여부는 보훈원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부양할 사람과 집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신청 대상과 어떻게 결정하여 드리는지 그리고 복지타운에 입주할 경우 임대 보증금 및 관리비는 얼마인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정지시켜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그럴 경우에 관할보훈청 복지과에 재해 발생 신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지급 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재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공고문 요건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시설 이용 시 국가유공자증과 유족증을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감면시설, 50% 할인시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기 이용요금이 할인됩니다. 항공사 발권 창구에 국가유공자증과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 내용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은 30% 할인입니다. 나머지 저가 항공사는 할인율이 별도이기 때문에 문의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증명 발급 수수료 등이 면제됩니다.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 즉 재발급 수수료,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 수수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까지 증명 발급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보훈 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보훈 휴양원 이용 방법부터 각각 리조트 이용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망시 예우입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어떻게 하나요?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은 무공수훈자 및 20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입니다. 먼저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에 신청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안장이 가능한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장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면 안장식 일정을 국립묘지 현충과와 협의하여 정하시고 나머지 서류도 준비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합장하려면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례는 치렀는데 사설 묘지에 안장했는데 묘비를 세우고 싶어요 하실 경우에 묘비 설치 후 3년 이내 관할보훈청에 묘비 제작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면 40만원 범위 내에서 묘비 제작비에 소요된 실비를 유족 후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단 묘비 제작비는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한 경우에만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보훈청 보상과에 신상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구비서류 나와 있죠? 이렇게 하여 신청하시고 보훈청에서 신원 조회 후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선순위 유족 승계를 알려드리며 유족증을 발급하여 보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동안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지원되던 수혜, 무공명예수당 등 외에 가족으로서 받던 수혜는 모두 유지됩니다. 꼭 관할보훈청에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훈청에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중에서 무공, 보국 수훈자 및 유족에 관련된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